자, 우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말은 카보가 보시다시피 여기 탄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화물, 그거는 여기에 있는 하이드레이트, 이거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탄소수화물이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분자식이 굉장히 좀 독특해요. 어떻게 생겨보냐면 탄소 M개에 H2N개. 여기서 M과 N은 이제 뭐로 나타나냐면 자연수로 나타나는 건데, 이 자연수는 매우 임의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그 자연수가 이 탄수화물을 결정하는데, 이때 결과적으로 뭐 탄소, 산소, 수소 사이에 옥텟만 만족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M과 N은 뭐 어떤 값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식 꼴을 갖는 그 탄소가 중심이 된 수화물이란 뜻으로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이름을 부른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탄소가 주변에 이제 물이 막 둘러싸고 있는 진짜 수화가 된 상태냐? 그건 결코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구조적으로 살피면 보통 이런 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그 폴리란 말이 있죠. 폴리가 뭐냐면 많다, 뭐 이런 얘기죠. 많다. 자, 그 다음 여기에 하이드록시, 이건 뭐예요? 바로 OH 작용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카보하이드레이트는 OH 작용기가 대빵 많아요. 대빵 많은데 그게 뭐 아니면 뭐 알데하이드이거나 키톤인 거죠. 알데하이드는 이거죠. 뭐 알킬 그룹에 카보닐 그룹에 슈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알데하이드고, 키톤은 어떤 알킬 그룹에 카보닐 그룹에 또 알킬 그룹이, 이런 걸 우리가 알데하이드와 키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분자량이 같다면 알데하이드와 키톤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바로 구조 이성일체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 분자식으로 알데하이드일 수도 있고 키톤일 수도 있고 구조 이성일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됐건 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는 알데하이드와 키톤인데 거기에 OH 작용기가 많이 붙어 있는 화합물, 그런 걸 우리가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이 탄수화물과 관련된 입체화학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피셔 프로젝션. 자, 이 피셔 프로젝션은 뭐 여러분 본 적 있죠? 자, 여기에 어떤 탄소가 있냐면 보시다시피 sp3 혼성을 하고 있는 탄소가 있습니다. 이 sp3 혼성을 하고 있는 탄소에 대한 입체적인 어떤 그 구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피셔 프로젝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탄소가 sp3 혼성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4개가 붙어 있다. 그래서 X, Y, WG가 서로 다르다. 그럼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탄소가 카이럴 탄소라는 거죠. 즉 피셔 프로젝션은 바로 이 카이럴 탄소의 입체 구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탄소를 중심으로 뭐 sp3 혼성을 하니까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사면체 구조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 사면체 구조를 보시다시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카보닐 탄소를 중심으로 사면체 탄소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지금 W 탄소 X의 관계를 이 카보닐 탄소를 중심에 둔 다음에 W하고 X가 이 칠판평면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하면 Y하고 Z는 칠판평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시선을 어떻게, 지금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시선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입체 구조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구조 그림에서는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눈을 두고 카보닐 탄소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입체 구조를 시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입체 구조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p3 혼성을 하는 카보닐 탄소의 사면체 입체 구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걸 피셔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과정을 보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W하고 X는 자 가로면에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Z하고 W는 카보닐 탄소를 중심으로 세로면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얘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규칙을 이제 어떻게 그리느냐?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로
요걸 그냥 십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십자로 표시를 하고 위아래에 Z, Y, 가로 세로에 W, X, 그리고 중심에 있는 이 크로스되는 교차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카보닐 탄소.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리는 이런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 피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표현이죠. 이 피셔 프로젝션은 진짜 하등 쓰잘데기가 없어요. 정말 쓰기 불편하고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불편하고 쓰잘데기 없는 건데, 왜 유기화학에서 살아남았느냐? 바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탄수화물의 어떤 한 특징을 피셔 프로젝션이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 그걸 제외하고는 피셔 프로젝션은 굉장히 쓰기 불편하고 상당히 쓰잘데기 없는 어떤 표현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피셔 프로젝션이 그래도 시험에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피셔 프로젝션이 나왔을 때 그걸 이제 어떻게 조금 더 쉽게 바라볼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를 하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려진 피셔 프로젝션에 대해서 입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은 보시다시피 카이럴 센터가 짜잔 2개가 연속돼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자 안에 카이럴 센터가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군데 나타나는 걸 이렇게 동시에 피셔 프로젝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카이럴 탄소가 여러 개가 나타나면 사실 한 카이럴 탄소에 대해서 가로에 있는 거는 무조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고, 세로에 있는 거는 칠판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카이럴 탄소에 대해서 가로에 있는 건 칠판 앞으로 나와 있는 거고, 세로에 있는 거는 칠판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얘를 생각할 때는 얘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얘를 생각할 때는 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생각할 때는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위아래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 가로 세로가 앞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얘를 생각할 때는 얘를 생각하지 말고 가로로 있는 녀석들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세로로 있는 결합선은 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카이럴 센터가 인접해 있는 이런 식의 피셔 프로젝션을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 그 카이럴 센터와 카이럴 센터를 잇는 이 결합선 있죠. 그걸 이런 식으로 편의상 칠판 평면에 그리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결합선이 칠판 평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로선과 이 가로선은 정말로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편의상 입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카이럴 탄소에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지평선 보조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평선 보조선을 그린 다음에 위에 있는 카이럴 탄소에 붙어 있는 가로선은 약간 위쪽으로 틸팅해서 업으로 그리시고요. 아래쪽 카이럴 탄소에 붙어 있는 가로선은 약간 아래쪽으로 틸팅해서 업으로 표현해서 그리세요. 왜 이렇게 그리면은 조금 더 편리하냐면, 어찌됐건 이 카이럴 탄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p3의 4면체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각 카이럴 탄소에 있는 이 가로선들을 약간 위로 틸팅하고 아래로 틸팅해서 그리면 각 탄소마다의 요런 식의 4면체 입체 구조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피셔 프로젝션에서 이렇게 인접해 있는 카이럴 탄소가 2개가 있는 경우는 그 인접 카이럴 탄소를 연결하는 결합선을 칠판 평면에 그리고, 가로선에 있는 두 결합을 업으로 그리는데 위쪽 카이럴 센터는 약간 위쪽으로 틸팅하고 아래쪽에 있는 가로선은 약간 아래쪽으로 틸팅해서 업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녀석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로선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 있고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세로선에 있는 나머지 가지들은 다운으로 그리시면 이 녀석의 입체 구조를 그리기가 상당히 편리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접한 두 카이럴 탄소에 대한 피셔 프로젝션을 파악하는 그나마 좀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찮기 짝이 없지만,
이때 이 녀석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도 좋으시겠냐면요. 일종의 그 네발 짐승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뭐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강아지로 치자면 이게 이제 머리고 요게 밴 거야. 이게 꼬린 거지. 그리고 요 네 개가 이제 뭐냐면은 발인 거야. 앞발, 뒷발. 그 뭐냐면 그 강아지가 이렇게 폴폴폴 기어다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폴폴 기어다니는데 강아지 이렇게 발이 달려 있고 머리 있고 꼬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등을 딱 잡은 다음에 획 들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등을 잡고 획 들면 바로 머리하고 꼬리는 보둥보둥 되면서 저 안쪽으로 향하고 있을 거고 팔다리는 보둥보둥 되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막 푸덕푸덕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접한 카이럴 센터에 대한 피처 프로젝션은 이런 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잘 보시면 이 수소하고 이 수소는 이게 이면각이 바로 0도예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뭐다? 이 피처 프로젝션은 일종의 이클립스트 폼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겠다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피처 프로젝션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때 어쨌거나 카이럴 탄소이기 때문에 이 카이럴 탄소에는 당연히 뭐가 부여가 되겠어요? RS가 부여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카이럴 탄소하고 이 카이럴 탄소 여기에 RS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런 입체 구조에서 그 RS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피처 프로젝션에서도 바로바로 RS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처 프로젝션이 나오면 항상 그 카이럴 탄소에 대해서 RS를 부여해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상당히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탄소에 대해서 RS를 부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바로 이 경우는 요 자리도 S, 요 자리도 S입니다. 요 자리도 S, 요 자리도 S란 얘기죠. 자, 확인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 피처 프로젝션 혹은 이 강아지가 보둥대는 이 이클립스트 폼, 이 표현보다는 우리가 익숙하게 유기분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요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과 이것을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아유팩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해서 넘버링을 한다고 하면 이 전체 구조에서 어디가 1번이 돼야 되겠어요? 바로 이 자리가 1번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OH가 붙어있는 탄소의 번호가 작아져야 되니까 여기를 1번으로 정하고 1, 2, 3, 4, 5 여기서도 1, 여기가 2, 여기가 3, 4, 5번 탄소가 될 건데 그걸 보시다시피 1, 2, 3, 4, 5로 이렇게 그린 다음 요 2번하고 3번 자리 2번하고 3번 자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도 S 여기도 S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식의 꺾은 선 그 구조 그래프에서는 OH하고 메틸 그룹을 다운으로 표현할 경우 바로 이 녀석을 2S, 3S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처 프로젝션은 이런 식으로다가 얘를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는 이런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 탄소수화물의 그 입체화학을 생각을 할 때 또 하나 이제 알아둬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에피머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 관습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탄수화물 공부할 때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에피머는 결국 뭘 뜻하는 말이냐면 그냥 다이아스테레오머예요. 다이아스테레오머인데 이걸 그 다이아스테레오머의 어떤 특징을 그 관습적으로 좀 표현하는 말이어서 그 아유팩에서 정한 체계적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기화학 책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에피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둘은 보시다시피 다이아스테레오머죠. 왜냐하면 이 둘이가 SRR, SRS니까 결코 이넨티오머, 거울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울상이 아닌 입체 이성물체 관계니까 다이아스테레오머인데 재밌는 건 SR, SR
똑같죠. 그런데 한 자리만 다른 거예요. 한 자리만 이렇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분명 다이아스테레오인데 다 똑같고 한 자리만 다를 경우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다이아스테레오머 중 에피머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입체화학을 표현하는 관습적 표현 에피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피머를 또 관습적으로 아노머라고 해요. 으아. 그건 또 어디서? 탄수화물에서. 탄수화물에서도 지금 이게 탄수화물이라는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그 다이아스테레오머나 에피머 관계의 분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하필 탄수화물에서 나타나는 다이아스테레오머, 에피머 관계를 또 말을 따로 아노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습적 표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이제 탄수화물이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갖는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내용 정리하시고요. 필기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